디엽천은 이미 주먹을 내질러 멈출 수 없었다. 광폭한 힘기운 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풀과 나무가 모조리 쓰러졌다. 디엽천은 가볍게 원래 자리에 물러섰고 시선은 장곤 앞을 가로막은 청년에게 멈췄다. 청년은 16 남짓 되는 나이, 얼굴을 가린 채 비웃는 미소를 걸고 있었다. 이보. 장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이보는 외문 제자 중에서도 손꼽히는 고수로 수련은 장호연과 대등하며 련기경 10층의 정점에 오른 자다. 다만 오랫동안 경계를 돌파하지 못해 내문 제자가 되지 못했고 연말 전에 돌파하려고 폐관 중이었다. 이번 목인경 실현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오종민이 어찌 2위를 차지할 수 있었겠는가. 그가 나타난 이상 디엽천이 아무리 날뛰어도 끝은 정해져 있었다. 반드시 짓눌릴 것이다. 이보, 사촌 형이 널 보내 나를 지키라 했지. 지금은 저자를 죽여라. 장곤은 중상이 심해 입가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왔다. 그 모습은 처참했다. 이보는 냉담하게 말했다. 련기경 7층 따위도 못 이기고 진짜 형님의 체면을 다 망쳐놨구나. 저 녀석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무릎 꿇는 맛이 어떤지 제대로 알려주지. 장호연은 천재라 불리는 존재다. 그가 내문 제자가 되면 이보 역시 자연스럽게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몸을 돌린 이보는 비웃듯 말했다. 꼬마야, 너에게도 기회를 주지.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잘못을 빈다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보의 수단이 어떤지 뼈저리게 알게 될 거다. 디엽천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도 너에게 기회를 준다. 즉시 꺼져라. 방금 전 그는 고작 오할의 힘만 썼을 뿐 진짜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보는 마치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듯 크게 웃었다. 웃음 속에는 살기가 진동했고 이미 디엽천을 죽일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좋다. 황하를 보지 않으면 마음을 꺾지 않는다더니 무릎이나 꿇어라. 웃음이 퍼지기도 전에 이보는 번개처럼 돌진했다. 달려드는 길 위로 칼빛이 번쩍이며 공기를 가르고 신을 만나면 신을 빼고 귀신을 만나면 귀신을 뺀다는 기세로 내리쳤다. 피가 뿌려지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디엽천은 여전히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날카로운 칼광에 넋이 나간 것처럼 보였다. 이보는 비열하게 웃으며 생각했다. 팔부터 자를까? 귀를 베어버릴까? 아니면 둘 다? 뭐지, 반격할 생각인가? 이보는 디엽천이 오른손을 검지 위에 올리는 순간을 포착했다. 눈빛은 흐릿했으나 깊었다. 벙. 찰나 후 하나의 검광이 허공을 가르며 튀어나갔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찌른 뒤 다시 검집 속으로 돌아갔다. 이보는 멍하니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언제 생긴 건지도 모를 복부 왼쪽에 칼구멍이 등을 관통하고 있었다. 붉은 피가 옷을 적셨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는 이미 1년 전에 련기경 10층의 정점에 올랐다. 어떻게 한순간에 당할 수 있단 말이냐? 이보의 표정은 일그러졌지만 그 기세는 것만 번지르할 뿐 속은 이미 비어 있었다. 디엽천은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 찾아온다면 다음엔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다. 그는 자신의 가죽 주머니를 들어 올리고 가볍게 등을 돌렸다. 청풍진. 영약헌. 점원은 눈앞의 요수 재료를 보고 놀랐다.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가져온 자의 정체가 경악스러웠다. 련기경 10층이라면 이 정도 수학은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상대가 련기경 7층 초입이라는 사실이었다. 주홍갑 재료, 900량 열지지 전갈 재료, 1200량 정년조 재료, 1300량 직외사 재료, 800량 호랑이와 이리 계열 요수 재료, 1100량 총합 28,800량이다. 전부 금표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사기독 제거 약수 2병을 주세요. 요수에 내다는 영석보다도 효과가 좋았다. 디엽천은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내단이 있다고?
점원의 눈이 번쩍였다. 문제라도 있나? 혹시 그 내단을 우리 영약헌에 팔 의향은 없나? 디엽천은 고개를 저었다. 돈은 부족하지 않다. 부족한 건 시간이다. 그럼 원기단과 교환하는 건 어떤가? 솔직히 말해, 우리 영약헌의 주인이 새로운 단약을 시험 중이라 내단이 많이 필요하다. 원기단 한 알은 3개월의 수련을 대신할 정도다. 사기독 제거 약수도 훨씬 아끼게 될 것이고. 원기단이라는 말에 디엽천은 살짝 놀랐다. 그 약은 련기경 무사에게 3개월의 고된 수련을 절약해주는 귀약이었다. 호랑이 1위 계열 내단도 좋지만 독을 제거하고 마시면 기껏해야 2~3달 절약할 뿐 오히려 손해였다. 무엇보다 독 제거 약값만 해도 상당했다. 좋다. 교환하자. 디엽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약헌을 나서자 디엽천은 곧장 술집으로 향했다. 도련님, 제발요. 제 딸아이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소처럼 말처럼 부려먹어도 좋으니 부디 한 끼만. 술집 앞 중년 여인이 어린 딸을 데리고 서 있었다. 둘의 옷은 누더기였고 얼굴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아이는 몹시 배고픈지 손가락을 입에 물고 지나가는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더럽다며 가난하다며. 디엽천은 안쓰러워져 은전 2닙을 꺼내 건넸다. 그에게 동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큰돈만 아쉬울 뿐이었다. 보통 식사 한 번에 20냥은 들었으니 그의 생활은 웬만한 부호 못지 않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년 여인은 울먹였다. 며칠째 청풍진을 전전했지만 돈을 주는 이는 모두 서민들이었다. 조금 가진 자들은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 디엽천은 손을 흔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의 딸은 디엽천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다. 2층. 창가에 앉은 디엽천은 여전히 방금 이를 곱씹고 있었다. 무사와 부자에 비해 평민과 가난한 자들의 삶은 너무도 고되다. 나는 요수 하나만 잡아도 몇백 냥, 몇천 냥을 벌지만 그들은 하루 세 끼를 위해 몸부림친다. 굶어 죽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 정말로 이 세상에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까? 지금에야 디엽천은 이 세계에 진정으로 녹아든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기쁨과 슬픔이 갈라진 세상, 생사가 갈리는 중생의 삶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전까지 그는 자신을 이방인으로, 지나가는 손님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안 돼, 천령대륙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다. 모두를 돌볼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눈앞에서 마주치는 사람을 돕는 것뿐이다. 식사를 마치고 주루에서 나왔을 때 아까의 모녀는 이미 자리에 없었다. 아마 어느 만두 가게에서 먹을 것을 사러 갔겠지. 엽천은 길게 숨을 내쉬곤 청풍산으로 올라갔다. 독립된 작은 뜰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고 밝은 달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엽천은 먼저 목욕을 해 온몸의 풍진을 씻어낸 뒤 침상 위에 가부좌하고 새로 얻은 원기단을 자신의 내기로 정화할 준비를 했다. 연한 황색의 원기단은 표면에 섬세한 무늬가 있고 살짝 투명했다. 꿀꺽. 원기단을 삼킨 순간 엽천은 길을 단단히 붙잡고 천천히 순원공을 운전하기 시작했다. 우르르릉. 몸속 세계에서 마치 폭음 같은 소리가 전해지며 원기단이 순수한 원기로 변해 사지백맥으로 흘러가 내기와 하나로 융합되었다. 한 시즌이 지나갔다. 엽천은 두 눈을 크게 뜨며 예리한 빛을 번쩍 비춘 뒤 사라지게 했다. 한 번에 련기경 7층 초기를 넘어 후기로 뛰었군. 원기단의 효능이 생각한 만큼 크진 않은가? 세 달의 고공으로 중기로 오르는 것만 해도 나쁘지 않았다. 엽천의 자질이 높다 해도 억지로 중상등에 가까운 정도일 뿐 천재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우위는 강대한 영혼력과 뛰어난 깨달음이었고 어떤 무학이든 손에 쥐기만 하면 노화순청, 등봉조극의 경지까지 단기간에 다다를 수 있었다.
다만 그것은 투력 상승 속도와 크게 관련이 없고 그저 조금 더 빠르게 경계를 돌파할 뿐이었다. 혹시 전에 먹었던 그 육거가 내 체질을 바꾼 건가? 아니면 실력이 대성해 몸이 원기를 더 필요로 해서 전환 효율이 높아진 건가? 당장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라 엽천은 더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은 자기욕강 신결 3결을 어떻게 수련할지 고민해야 했다. 일반적인 공법과 달리 강신계 공법은 수련 난도가 매우 높다. 그것은 깨달음과 무관하고 기회와 방법이 핵심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고 싶어도 힘이 따라주지 않는다. 물론 엽천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3결의 수련 방식이 다소 괴이해 옥석 속의 옥기를 흡수해 신체와 하나가 되어야 했다. 생각을 정리한 엽천은 침상 곁에 괴짝을 열고 푸른 비늘 무늬가 흐릿하게 새겨진 청남빛 옥패 하나를 꺼냈다. 약간 깨진 흔적이 있었다. 이 옥패는 엽천이 전당에서 보았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지만 그때는 뭔지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한눈에 그 매력을 알아볼 수 있었다. 옥패 내부에는 푸른 기류가 순환하며 손상된 부분을 꾸준히 보충하고 있었다. 천천나무. 엽천은 놀랐다. 옥은 선천과 후천으로 나뉜다. 후천은 오랜 세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선천은 천지의 원기가 직접 옥에 흘러들어 희미한 영성을 품게 된 것이다. 이런 옥을 가진 사람은 묘하게 재액을 피한다고 했다. 하지만 두 종류를 구별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엽천도 영혼력이 강대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천천나목이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겠군. 졸린데 베개가 굴러온 격이야. 엽천은 웃으며 천천나목을 손에 쥐었다. 심신을 안정시키고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순원공을 극한까지 운전해 팔의 경맥을 따라 천천나목 속으로 스며들게 했다. 파직. 나목 속에서는 이미 원기와 옥기가 하나로 융합되어 특수한 연기를 이루고 있었다. 매우 농밀의 순원공의 내기만으로는 한 번에 한 가닥씩밖에 끌어낼 수 없었다. 여러 번 끌어내면 힘이 많이 들었다. 한 가닥이면 한 가닥이지 천천히 하면 된다. 연기가 몸속으로 들어오자 내기에 구속을 벗어난 연기는 순간적으로 사방으로 흩어지며 몸 전체가 옥체로 변해가는 듯 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었다. 자기욕강 신결이 심장에서 흐르기 시작하자 엽천은 강대한 영혼력으로 흩어진 연기를 한 곳에 모아 끊임없이 몸을 씻어냈다. 결국 나누지 않고 하나로 융합시켰고 자세히 보면 피부 표면에 은은한 옥광이 반짝였으나 매우 약해 주에 깊게 봐야 보일 정도였다. 어느새 엿새가 흘렀다. 엽천은 마침내 소성 단계에 도달했다. 몸은 총 133가닥의 연기가 융합되었고 천천나목의 빛은 점점 흐려지며 연기를 잃어갔다. 지금 그는 자기욕강 신결을 운전하기만 하면 몸 표면이 즉시 옥처럼 빛나며 마치 매우 단단해 보였고 시각적 압박감도 상당했다. 책상 위에 과도 하나를 집어든 엽천은 이를 악물고 6알의 힘을 담아 가슴의 비치명적인 부위를 찔렀다. 파직. 과도는 청강검에 미치지 못해 두 동강 났고 엽천의 피부에는 희미한 백흔만 남았다. 옥기를 거두자 피부는 다시 매끄럽고 부드러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 비단처럼 윤기 있었으며 탄력도 충분했다. 이제 고작 3결 소성일 뿐인데도 이 정도 방어력이면 4결과 5결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원래는 3결 대성 후에 영석으로 수련할 생각이었지만 엽천은 지금도 충분하다 판단했다. 경맥과 신체는 이미 영석의 원기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부작용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예상대로였다. 영석의 원기는 여전히 넘실거릴 만큼 순수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통제 범위 안에 있었고 더는 어떤 파동도 만들지 못했다. 막대한 영석 원기가 내기로 전환되며 엽천은 순식간에 련기경 7층의 마지막 관문을 돌파해 8층 초기로 들어섰다. 손에 쥔 하품 영석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며 엽천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개의 하품 영석은 응진경 초기 무사가 닷새는 쓰는 양인데 나는 겨우 련기경 8층. 아마 열흘 이상은 써야겠지? 돌아가신 전 고수님이 정말 엄청난 재산을 남겨주셨군.
무도광장은 유은종에서 제자들의 대련을 여는 장소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도, 대회도 없었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대부분 외문 제자였으며 내문 제자도 수십 명가량 있었다. 황빅문, 장하오란을 얕보지 마라. 그는 천재라 불리는 자다. 손에 분명히 몇 수는 쥐고 있을 것이다. 툰 사형 말이 맞지? 천봉국에서는 월급 도전이 그리 새로운 일도 아니야. 괜히 시냇물에서 배 뒤집는 흉한 꼴 보이지 말고 우리 내문 제자의 얼굴만 깎아먹지 마라. 내문 제자 셋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중 둘이 앞뒤에서 말을 보탰다. 황빅문은 황색겨기에 몸을 감싸고 오만하게 말했다. 내가 그를 얕보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 당시 그에게 2달을 준 건 내가 현중심경을 수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층을 돌파해야 했지? 현중심경은 한 층 한 층의 격차가 엄청나다. 그래야만 승산이 더 확실해진다. 무기각에서의 일이 벌써 2달 전에 황빅문은 장하오란과의 내기를 잊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현중심경 5층의 위력을 직접 시험해보고 싶었다. 현중심경 5층이라니 꽤 숨겼구나. 이번엔 장하오란이 뭘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맞다. 들으니 너 외문 제자 한 명하고도 내기했다던데? 그것도 오늘이라며. 황빅문이 불쾌하게 말했다. 그놈이다. 겨우 련기경 6층 후기에 불과하다. 손가락 하나로도 눕혀버릴 수 있지? 련기경 6층 후기. 제 분수를 모르는군. 허허, 요즘 외문 제자들 죄다 가죽이 간지러운 모양이야. 나도 한번 혼을 내줘보고 싶다. 오늘의 주인공은 황빅문이었고 모인 이들은 모두 그의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꽤나 영광스럽게 느껴졌다. 황빅문이 무대 위로 올라가 크게 외쳤다. 장하오란, 올라와서 죽음을 맞을 준비나 해라. 무대 아래 청의를 걸친 장하오란은 차갑게 웃었다. 황빅문, 죽고 싶어 안달난 건 너지 내가 아니다. 그 전에 그 외문 제자부터 처리해라. 사촌이 중상을 입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디엽천이 황빅문의 발밑에서 짓밟히는 모습을 대중 앞에서 보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었다. 자신이 먼저 나서 황빅문을 패배시키면 그 재미가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도 좋다. 그놈을 정리하는 데는 한수면 충분하니까. 어차피 너도 못 도망간다. 황빅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무심히 사람들 사이를 훑어보았다. 디엽천을 찾기 위해서였다. 군중 속에서 오종민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디엽천, 내가 련기경 9층 후기까지 오르긴 했지만 상대는 오래전부터 응재경 초기에 들어선 자다. 수련하는 공법도 사용하는 무공도 더 높다. 이기기 어렵다는 걸 알아둬라. 너무 보기 흉하게만 지지 마라. 유은종의 역사에서 외문 제자가 내문 제자를 이긴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런 외문 제자들은 모두 천재 중의 천재였고 디엽천도 재능이 뛰어나긴 했지만 황빅문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 디엽천은 담담히 웃었다. 걱정 마라. 나도 나름의 계산이 있다. 군중을 가르고 디엽천이 무대 앞으로 걸어가며 크게 외쳤다. 찾을 필요 없다. 나 여기 있다. 황빅문이 고개를 돌려 디엽천을 보고는 이죽거렸다. 보아하니 꽤 전에 와 있었던 모양이군. 왜 이제야 나서는 거지? 디엽천은 가볍게 몸을 떠 무대 위에 내려섰다. 솔직히 말하지. 내가 장하오란과 먼저 싸우지 않은 건 실수다. 이제 그럴 기회는 없을 테니까. 황빅문이 눈살을 찌푸렸다. 허세 부리지 마라. 내가 내 놈에게 어떤 맛을 보여줄지 직접 느껴보면 된다. 그에게 외문 제자는 존재 가치조차 없는 것과 같았다. 별표. 저 녀석 제정신인가? 너희 중 아는 사람 있냐? 안다. 이름은 디엽천. 반년 전만 해도 련기경 4층이었는데 오늘은 나조차 경지를 보아내기 어렵네. 절에서 자신만만한 건가?
아무리 빨리 늘어도 소용없지. 황빅문 사형은 내문 300위 안에는 못 들어도 응재경 초기는 확실한 고수다. 외문 제자는 상대가 안 된다. 이제 보니 디엽천 운이 나쁜 건 확실하네. 별표. 외문 제자들 사이에 떠도는 말들, 내문 제자들의 무심한 시선이 이어졌다. 무대 위에서 황빅문이 일갈했다. 죽어라, 꼬마. 황빅문은 자세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날아올라 한 발톱으로 디엽천의 머리를 찍어내렸다. 검은 발톱기에서 바람을 찢는 소리가 울렸다. 구마조. 디엽천은 그 무공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인간급 정가의 절정급 발톱술. 한 번 찍히면 강철판도 찢어버릴 수 있는 위력, 동일 경계의 무사를 상대할 땐 진기를 파고들어 장기를 적중할 수도 있었다. 휘. 디엽천은 가볍게 땅을 스치며 몸을 비틀어 발톱기에서 벗어났다. 황빅문의 눈빛이 번득였다. 피한다고. 천라지망격. 응재경 초기에 이르면 진기를 외부로 뿜어내는 원거리 살상이 가능하다. 황빅문의 두 손이 허공을 찢고 지나가자 검은 귀조의 진기가 사방으로 격발되어 검은 그림자가 뒤덮었다. 진기 외방이라 귀찮군. 면기경 무사는 근거리 외엔 공격력이 떨어진다. 멀리 봐야 3-4걸음 거리에서 손바람을 날릴 수 있지만 위력도 크지 않다. 그러나 응재경은 달랐다. 10걸음 거리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었고 어떤 무사는 일정 거리에서 더 강해지기도 했다. 금한공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디엽천의 신형이 번쩍 사라졌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엔 희미한 잔상만 남아있었고 본체는 이미 발톱 그림자를 돌아 반격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황빅문은 놀라면서도 냉정을 잃지 않았다. 죽을 놈은 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되받아치듯 발톱을 던졌다. 달려드는 길목, 디엽천은 허리를 낮추며 오른손을 검잡이 위에 얹었다. 눈빛은 매섭게 황빅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10걸음, 7걸음, 5걸음. 한 줄기 물결처럼 뒤틀린 검광이 파고들었다. 마치 미꾸라지가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가듯 발톱 그림자 사이를 정확히 찔렀다. 행운유수 70. 탐극. 단순한 수일수록 위력이 더해진다. 허점이 없기 때문이다. 검이 닿기도 전에 황빅문은 가슴이 서늘해지고 털이 곤두섰다. 디엽천의 힘과 속도는 그의 예상을 훨씬 넘어섰다. 그러나 그는 응재경 초기에 이른 무사, 강호를 떠돈 경험도 몇 번의 생사전도 겪었기에 바로 반격이 터져나왔다. 현중기장. 웅. 공기가 흔들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세자가량의 공간이 비틀린 듯 일그러졌다. 검광은 그 옆을 스치며 사라졌고 황빅문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바로 그 현중심경 오중이다. 몇몇 내문 제자들이 미간을 좁히며 황빅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를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디엽천 역시 눈빛이 가벼이 흔들리며 몸을 뒤로 거두었다. 황빅문은 이미 이 장면을 예상한 듯 말했다. 내 현중기장 앞에서는 내 모든 공격이 무효다. 반면 내 공격은 너의 균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 디엽천도 이미 계산을 끝내고 있었다. 이번엔 한 수로 널 쓰러뜨린다. 황빅문의 얼굴빛이 조금 굳어졌다. 본래는 한 수로 디엽천을 제압하고 이어서 장호연에게 교훈을 줄 작정이었으나 생각보다 디엽천은 까다로웠다. 신체 움직임은 마치 사냥이 절벽을 뛰어넘는 듯 종잡을 수 없었고 몇 번 연속 공격을 내질러도 그림자 하나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 더구나 단순해 보이는 검법은 빈틈이 없어 결국 그는 현중심경 오중을 전력으로 운전해야만 했다. 모든 것이 자신이 그린 판도와 정반대였다. 용유고. 다시 몸새가 커지듯 부풀어 오르자 황빅문은 양다리를 크게 벌려 연이어 내딛었다. 발걸음이 잇대어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그 모습은 마치 신룡이 하늘을 가르는 듯 위세가 넘쳤다. 그대로 디엽천을 향해 돌진했다. 황빅문이 현중심경과 용유보를 모두 끌어올렸어. 디엽천이 그렇게 강하단 말인가?
아직 디엽천과 직접 겨뤄본 적 없는 내문 제자들은 술렁이며 눈빛을 교환했다. 난 조금 보이더라. 저 디엽천, 확실히 검을 쓰는 천재다. 한 내문 제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대3의 추매와 핵심 제자들이 토론하며 검을 겨루던 걸 본 적이 있다. 그들 역시 행운검법을 썼는데 위력은 크지 않아도 방어가 무척 어렵고 동작 하나하나에 구애받지 않는 검법이다.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가 대3회와 동급일 리가 없잖아. 나도 모른다. 이런 건 고수들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법이지. 뭐 어찌됐든 디엽천은 오늘 확실히 이름을 알렸다. 폭주하듯 달려드는 황빈문을 향해 디엽천의 눈매가 차갑게 가늘어졌다. 발걸음을 벌리며 행운검법 구식 야광동을 펼쳤다. 달빛 같은 검광이 물결처럼 번지고 빛의 파동이 사방으로 퍼졌다. 황빈문은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행운검법이 이 정도로 까다롭다니. 하지만 그 정도로 물러설 그는 아니었다. 왼손엔 흑색의 흉조 같은 기운이 응집되고 오른손엔 폭권의 기세가 담겼다. 구마열풍조, 광권. 검과 조가 맞부딪히며 연속적인 폭음이 터져나왔다. 디엽천은 돌연 지면을 박차고 뒤로 날아올랐다. 왼손이 틀어지며 권을 움켜쥐자 희미한 금색이 손등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 기운에 실려 황빈문에게 연속적으로 맞받아쳤다. 곧장 굉음이 터졌다. 두 힘이 서로 들이받고 짓누르며 폭발하자 사방의 공기가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디엽천이 뒤로 날아간 것은 힘을 일부 흘려내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발이 지면을 스치자마자 기세가 돌변하며 천둥처럼 쏟아져 내렸다.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속도로 검이 황빈문을 향해 꿰뚫었다. 나쁘다. 황빈문은 순간 회피가 늦었다. 현중기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며 머리를 한쪽으로 틀었다. 푸슉. 검끝이 기장에 휘말려 틀어지며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선 하나가 그의 얼굴 위로 그어졌다. 금강무량. 디엽천의 외침과 함께 왼쪽 주먹이 황금비드로 빛나며 쇳덩이 같은 중량을 머금었다. 틈을 놓치지 않고 몰아치는 그의 주먹은 공간을 찢는 소리를 냈다. 황빈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벌어졌다. 이놈,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먼저 날아간 것은 황빈문이었다. 그의 현중기장은 이미 무너졌고 가슴엔 디엽천의 주먹이 깊게 박혔다. 목구멍에서 달큰한 철맛이 올라오더니 핏물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디엽천도 뒤쪽으로 밀려났다. 황빈문은 마지막 안간힘으로 권기를 외방으로 폭발시켜 디엽천의 왼쪽 가슴에 박았다. 하지만 디엽천은 이미 속으로 새우깡 신결을 운전하고 있었고 그 권기는 혈기를 조금 흔들었을 뿐 유효타를 남기지 못했다. 디엽천이 이겼다. 정말 미쳤다.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던 군중들은 충격에 얼이 빠졌다. 누구도 황빈문이 이렇게 처참하게 패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장호연은 냉소를 흘렸다. 의외도 이런 의외가 없다. 2달 전 자신이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인물이 오늘은 이미 내문 제자와도 맞붙을 실력을 지녔다. 하지만 황빈문이 저 모양인 걸 보니 그도 별거 아닌 듯 보였다. 지금의 자신은 이미 응진경에 들어섰으니 힘은 예전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디엽천, 너 감히 내 세 주먹을 버틸 수 있겠나? 움직임도 없이 장호연의 몸은 이미 검대 위에 나타났다. 거리 따위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장호연은 일부러 기세를 숨기지도 않았다. 내문 제자라면 누구나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진기 파동을 느낄 수 있었다. 진기다. 그가 드디어 응진경에 올랐다. 또 하나의 천재가 나타났군. 그의 자질이면 머지않아 우리 위로 올라설 것이다. 장호연은 원래 드문 천재였지만 내문 제자들은 그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천재란 빠르게 성장하나 막상 경계를 돌파하면 평범한 자질이 제자들에게도 종종 뒤처지기 마련이니까. 진정한 의미의 절정의 천재만이 모두에게 인정받는다.
하. 우리도 좀 더 분발해야겠군. 남에게 추월당하는 건 정말 기분 나쁘지. 맞아. 핵심 제자들은 일단 제쳐두고 내문 제자 중에도 괴물 같은 녀석들이 수두룩하잖아. 인간극 최정의 공법을 7중급지까지 끌어올린 미친놈도 있고. 공법 풍급이 높아질수록 승급은 어려워. 땅급 초계 공법을 준다 해도 우리가 못 익힐걸. 내문 제자들의 논의가 뜨거워지는 한편 오종명이 검대 위로 걸어 나왔다. 장호연, 응진경에 오른 게 너만은 아니다. 그의 몸에서 응축된 진기가 폭발하자 검대의 모래가 파도처럼 날아올랐다. 오종명 또한 응진경에 도달한 것이었다. 많은 이들의 시선이 즐거움으로 빛났다. 장호연은 냉소하며 말했다. 연기경 때부터 너는 내 상대가 되지 못했다. 지금은 더더욱 아니다. 오종명이 대답했다. 그건 겨뤄보면 알 일이지. 디엽천, 넌 아래로 내려가 있어라. 사실 오종명 역시 자신이 장호연을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단지 디엽천이 내기를 회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디엽천은 옅게 웃으며 장호연에게 말했다. 내가 내 세 주먹을 버틸 수 있겠나? 내 내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구나. 좋다. 내가 내 세 주먹을 받고도 쓰러지지 않는다면 내 승리로 인정하지. 장호연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그의 청이가 바람 없이도 펄럭이며 푸른 파도처럼 출렁였다. 오종민이 다급하게 외쳤다. 디엽천, 받아들이지 마라. 내가 검술에 뛰어나다면 그는 장법에 능하다. 그는 곧바로 장호연을 향해 고함쳤다. 장호연, 인간이라면 그 정도로 비열하진 말지. 장호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내가 그에게 검을 쓰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 내가 내 제안을 받는다면 양측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겠지? 디엽천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기혈을 가라앉혔다. 좋다. 오종민은 더 이상 자신이 끼어들 사안이 아님을 알고 조용히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무대 위에서 장호연은 한껏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디엽천은 한 달 전 접견대회장에서 벌어졌던 일을 떠올렸다. 비취곡 4대 핵심 제자 중 하나인 장절절학 류무상과 본문 핵심 제자 제1아한산이 세 장으로 승부를 겨루던 장면은 강자끼리의 대결이었다. 오늘 그 또한 장호연과 세수로 승부를 나눌 기회를 얻었다. 비록 양쪽의 실력이 그 둘만큼은 아니지만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감정은 충분했다. 시작하지. 디엽천은 검을 뽑을 생각이 없는 듯 두 손을 모았다. 장호연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검도 쓰지 않는다니 두 수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설마 나를 그 패물 황병문처럼 만만하게 여기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주지. 황병문과 싸울 때 나는 진짜 실력을 꺼내지도 않았다. 디엽천은 담담하게 말했다. 뭐라고? 그는 겨우 연기경 구중에 불과한데 황병문과 싸우면서 전력조차 쓰지 않았다니 허세인가 아니면 헛소리인가. 곧장 주변 제자들이 웅성거리며 술렁였다. 사람들 틈에서 황병문은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화가 치밀어 올라 외쳤다. 말도 안 된다. 내가 방심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옆에 내문 제자가 분노하며 말했다. 황병문, 인정하든 안 하든 패배는 패배다. 더 할 말이 있나? 나는 인정 못한다. 황병문은 이를 꽉 물었고 뼈가 문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디엽천의 말을 들은 장호연은 껄껄 웃어댔다. 좋다. 내 첫 번째 술을 받아봐라. 빙설건곤. 내기경 10중 시절부터 그의 한침장법은 이미 극한에 달해 있었다. 한풍이 뼛속까지 스며들 정도의 추위였다. 지금은 더 나아가 응진경 무인이 된 만큼 손을 펼치는 순간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쳤다. 수작 너비의 무대는 순식간에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고 그 기세는 디엽천을 향해 폭풍처럼 몰아쳤다. 눈보라가 회오리치며 뭉쳐져 디엽천을 향해 거세게 찔러 들어갔다. 황! 디엽천의 오른손이 꽉 쥐어지며 쇳소리 같은 울림이 터졌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 주먹을 내질렀다. 눈보라가 두 사람의 몸을 완전히 가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 중 몇은 그 거대한 기세에 숨이 막힐 정도였다. 황병무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가 한때 패배했던 디엽천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명 인간급 고개의 무공인데 왜 장호연 손에 들어가면 이 정도로 강력해지는 거지? 황병문의 얼굴에는 완전한 좌절감이 깃들었다. 물론 장호연은 황병문의 중얼거림을 들을 수 없었다. 설령 들었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천재와 범죄의 차이는 이치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눈보라 속에서 디엽천은 눈으로도 귀로도 상대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그의 초월적인 감지 능력은 장호연의 모든 움직임과 표정을 또렷하게 비춰냈다. 그 어떤 미세한 흐름도 벗어날 수 없었다. 죽어라. 장호연의 주먹이 디엽천의 가슴을 찍어 누르듯 내려왔다. 아직 이르다. 디엽천 역시 주먹을 틈새로 찔러 넣었다. 쿵. 눈보라가 폭발하듯 터져나가고 두 사람의 주먹과 손바닥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둘은 한치도 밀리지 않은 채 제자리에서 맞섰다. 이 상황을 마주하자 장호연은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왼손이 장에서 권으로 변하며 번개처럼 디엽천의 가슴을 향해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가 놀란 것은 자신 또한 언제 맞은지도 모르게 가슴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이 들은 것은 단 2번의 충돌음뿐이었고 두 사람은 동시에 뒤로 밀려나 휘청거렸다. 하하, 처리공이 이미 대성했다. 내가 어떻게 날 다치게 하겠나. 장호연의 가슴팍은 온통 찢겨 있었고 그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단단히 다져진 근육이 옥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으며 바깥을 감싸던 서릿빛 결계는 내력이 퍼지자마자 산산이 부서져 얼음 조각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고개를 들며 디엽천이 말했다. 너 역시 나를 다치게 하진 못했다. 이번엔 장호연의 표정이 진짜로 일그러졌다. 내가 몸을 단련하는 공법을 익혔다니 내가 너무 얕봤군. 하지만 이 한 권은 내가 피할 수 없다. 몇 달 전과는 다르게 장호연은 호포룡권을 완전히 손에 넣고 있었다. 푸른 기류가 그의 손바닥에 거대하게 모이며 호랑이의 포효가 울렸고 빛의 꼬리처럼 이어진 기세가 한 마리 비룡처럼 디엽천을 향해 날아갔다. 디엽천은 두 발을 벌리며 오른손을 뒤로 끌어당겼다. 내면에서 울리는 포효처럼 낮게 말했다. 오늘 나의 내력은 만근이다. 코끼리 한 마리도 찍어 눕힐 수 있는 힘이다. 오늘 너에게 진짜 깨달음을 알려주마. 차! 몸을 낮추며 주먹을 뻗은 순간 엽천의 주먹은 어떤 병기보다도 날카로웠다. 찰나의 공기를 갈라내며 엷은 기막을 짜내고 그 기막은 계속해서 조여들었다. 두 주먹이 맞붙는 순간 장호연은 공포에 질린 채 공중으로 튕겨나갔고 허공에서 선혈을 한 줄기 뿜어냈다. 무대 중심에 우뚝 선 엽천의 모습은 마치 검집에서 튀어나온 예도와도 같았다. 저 사람은 정말로 괴물이다. 황병문을 쓰러뜨렸다 해도 전투력이 강하다는 뜻인데 천재 장호연마저 꺾어버린 건 이미 상식을 벗어난 재능이다. 맞아. 천재가 넘어서 싸우는 건 그럴 수 있다 해도 쓰러뜨리는 대상 역시 천재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마치 누군가가 대사조를 넘어서 도전하는 것과 비슷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건 있을 수 없다. 천풍국의 젊은 세대 중 누가 대사조를 넘어서 싸울 수 있겠나. 그냥 비유한 것뿐이다. 한쪽 무릎을 짚은 채 장호연은 부러진 오른팔을 왼손으로 붙잡고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턱 아래로 흘러내렸고 그의 눈빛은 사납게 일그러졌다. 아무도 장호연인 나를 이길 수 없다. 너도 마찬가지다. 엽천. 기다려라. 5달 안에 넌 반드시 내 문 제자가 된다. 그때 다시 너에게 도전하겠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엽천은 아직 련기경 구중천에 불과한데 이미 너를 넘어섰다. 그가 내 문에 들어가면 너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까?
엽천은 오히려 장호연을 조금 평가했다. 말투는 거칠고 모든 것을 깔보는 듯하지만 그 전투 의지는 누구보다도 뜨겁고 굽히는 법이 없다. 이런 의지만큼은 인정할 만하다. 반대로 황병무는 패배한 직후 사람들 틈에 숨어서 뒤에서 험담이나 할속셈을 하는 모양이다. 그런 심성으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좋다. 기회를 주겠다. 5달 안에 나도 반드시 내문 제자가 될 것이다. 전투 의지가 있는 상대에게 엽천은 결코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휘청이며 일어난 장호연은 엽천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강하다. 장호연인 내가 져도 억울할 것 없다. 하지만 나로 하여금 납득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무대에서 내려갔다. 저거 봐라. 성질은 더럽지만 의기 하나만큼은 볼만하네. 무대 주변의 관람석은 층층이 둘러져 있었고 가장 높은 6장 높이의 마지막 층에는 노기를 걸친 소년이 부채를 흔들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옆에서 철검을 아는 청년이 담담히 입을 열었다. 13살의 응진경 무사가 됐다. 유은종에서 지난 10년 동안 손꼽히는 5명의 천재 중 하나일 거다. 노계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장하면 우리와 맞붙을 상대가 되겠지. 하지만 저 다른 녀석, 그가 왜 그렇게 힘이 큰지 궁금하다. 핵심 제자인 서정보다도 힘이 세다. 그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응진경에 들면 체력은 승부의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방어력은 좀 이상하다. 나는 그런 몸을 본 적이 없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너도 귀공림에서 검법 하나 얻어오지 않았나? 노계 소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자. 괜히 오래 앉아 있었다. 철검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무도광장을 떠났다. 만약 누군가 이 둘을 알아봤다면 바로 알았을 것이다. 철검 청년은 유은종 10대 내문 제자 중 한 명, 이름은 이광. 귀신도 울리는 검법으로 북부에서는 귀검이라 불린다. 노계 소년의 이름은 배소경. 이광보다도 순위가 높으며 겉모습은 유순하지만 싸울 때는 살수보다 더 가혹해 살아남으면 운이 좋고 부상은 필연이다. 둘은 외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광장에 사람이 많길래 잠시 들러본 것뿐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오종명은 놀란 얼굴로 엽천을 바라보았다. 엽천. 너 정말 빠르게 성장했다. 지금은 이미 나를 훨씬 앞질렀다. 엽천은 고개를 갸웃했다. 빠른 성장. 나는 별로 모르겠다. 생각해보라고. 모긴경 시험 때 너는 련기경 6중천이었다. 지금은 련기경 9중천이다. 그것도 평범한 9중천이 아니다. 내가 응진경에 오르면 도대체 어떤 괴물이 될지 모른다. 아마 그냥 돌파가 잘 된 거겠지? 오종명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초반엔 평범하다가 중기에 갑자기 각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도 그 부류인가 보다. 엽천은 쑥스러워했다. 시간은 하루하루 흘렀다. 엽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수행하거나 절벽에 가서 연마하는 일 외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시기 장호연과 오종명은 정식 내문 제자가 되었다. 내문 제자는 전용패가 있으며 뒷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를 통해 무기각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인급 정점 무학을 열람할 수 있고 종문 임무를 맡아 강호를 떠돌며 명성과 업적을 쌓을 수 있다. 물론 강호에는 위험이 가득하다. 유은종은 지난 1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내문 제자를 잃었다. 어떤 이는 도적에게 피살되고 어떤 이는 흑도 고수에게 죽고 어떤 이는 타문파 제자들에게 습격당했다. 어떤 이는 아예 실종돼 생사조차 모른다. 하지만 종문 고위층은 내문 제자들의 희생을 줄일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들에게 온실 속 꽃은 아무리 곱게 피어도 폭풍을 견디지 못한다. 밖에서 풍파를 겪어야만 진정한 대기가 되고 미래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법이다. 다만 장호연과 오종명은
당장 임무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 내문 제자 초기 반년은 순전히 무학을 닦는 기간으로 주어졌고 반년 뒤부터 강호라는 숫돌에 올려져 의지와 재능을 단련하게 된다. 모두가 노력하는 만큼 엽천은 더욱 더 노력해야 했다. 매일 그는 옥체강신결 제3결을 연마하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영석을 끌어들여 수행했다. 선천 남옥의 연기를 모두 흡수한 뒤로는 옥기를 끌어들일 필요도 없었다. 이후 필요한 것은 오직 공법의 정밀함이었다. 온몸의 살과 뼈를 실로 엮듯 단단히 연결해 나가야 했고 이 연결이 완성되면 방어에는 허점조차 존재하지 않게 된다. 확실히 괴어의 고기는 엽천에게 큰 도움이 됐다. 그렇지 않았다면 옥체강신결 제3결을 이렇게 빠르게 익힐 수 없었을 것이다. 초입 응진경 무사가 와도 어찌하지 못할 정도였다. 괴어 고기가 거의 다 떨어졌을 무렵 엽천의 힘은 12,000근에 도달했다. 이후 조금만 더 늘리려 해도 예전보다 수십 배는 어려웠다. 몸이 한계치에 닿은 듯 했고 더 강해지려면 반드시 또 하나의 돌파가 필요했다. 밤이 찾아왔다. 밝은 달빛이 높이 걸려 있었다. 비단 장막을 뚫고 흐르는 은빛 광채는 어슴푸레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창밖 나무그늘이 흔들리며 고요함을 한층 더 짙게 했다. 엽천은 침상 위에서 다리를 모으고 앉아 양손에 영석 하나씩을 움켜쥐고 길을 고르게 했다. 평소 같았으면 영석 2개로 수행하는 건 감히 엄두도 못 냈다. 영석의 연기는 넘쳐 흘러 경맥을 끊어버리고 그대로 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질이 크게 향상됐고 옥체강신결 제3결이 거의 대성에 이르자 영석 1개로는 아무 느낌도 없었다. 2개를 함께 써야 겨우 적당했다.